자,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코 성형을 할 때 비중격 연장술을 활용한 수술을 할 때는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늑연골을 이제 많이 사용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뭐 몸에 흉터 작지만 남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통증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자가늑연골을 하자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제로 나온 게 기증늑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늑연골인데 기증받은 늑연골,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를 해서 나온 제품을 기증늑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증늑연골이 사용되는 포인트 자체가요, 자가늑연골을 쓰는 포인트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지대로 세워주는 재료가, 제일 첫 번째로 쓰이는 재료가 비중격 연골인데요, 비중격 연골이 작을 때 보통 옆에 보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증늑연골로만 지지대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격을 사용을 하고 반대쪽에 기증늑연골을 세우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증늑연골이랑 기증늑연골을 양쪽으로 이렇게 기지대를 세워버리면은 잘 유지되면 잘 유지되겠지만은, 이제 내 몸이 기증늑연골이랑 안 맞아가지고 좀 흡수가 좀 되거나 해버리면은 양쪽 다 기증늑연골이 완전 약해져가지고 코가 처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중격을 쓸 수 있는 상황, 첫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술이라도 이전에 비중격을 쓰지 않으셨을 때, 그럴 때는 기증늑연골이랑 같이 이렇게 써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비중격이 힘이 약한 부분은 기증늑연골이 좀 버텨주고, 기증늑연골이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고 약해지더라도 비중격은 내 거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상쇄되면서 다른 재료를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면 조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염증이랑 비슷하게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을 쓴다고 100% 다 염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리콘을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염증이 제로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기증늑연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증늑연골이 그렇게 흡수가 많이 되고 처지고 이러는 재료였으면 아마 강남 바닥에 아무도 쓰시는 병원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그렇게 흡수가 될 케이스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격을 못 쓰는 상황, 양쪽 다 이렇게 기증늑연골로 세워야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자가늑연골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케이스가 있긴 하고요. 그렇게까지 흡수율이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증늑연골을 썼을 때 완전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여쭤보시는데, 그 많은 논문에서 찾아봐도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로 했을 때 염증은 거의 비슷하다고 나오는 논문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옛날부터도 계속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염증 확률이 증가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이 콧대에 넣는 실리콘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95% 저는 이상이라고 좀 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우리가 염증 가능성이 증가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증늑연골을 콧대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흡수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흡수가 되면 라인이 너무 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콧대에 자가늑연골을 넣어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제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딱딱한 재료가 피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서 오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콧대에는 쓰는 재료는 이제 실리콘으로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나온 재료 중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돼서 콧대에는 기증늑연골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와피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자가늑연골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보통 채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카빙을 했을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데, 사실 기증늑연골은 처리를 다 하고 나온 제품이라서 그 와핑 현상 생길 확률은 제 경험상으로는 자가늑연골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핑 현상 또 안 생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와핑 현상이 있다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카빙을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똑바로 펴서 사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반대편 비중격이라 대줄 때 그 힘 자체를 좀 상쇄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만나지,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만나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모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생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기증늑연골로 했을 때 휜다는 개념 자체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흡수가 돼서 이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약해지니까 이렇게 처지면서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자체가 휜다기보다는 흡수로 인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거긴 합니다.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첫 수술에는 비중격에 좀 보충을 해준다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되겠고요. 이렇게 뭐 모델 해서 여기 흉터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무슨 코 수술하는데 뭐 갈비뼈가 있대서 못하겠어요 라는든지, 아니면 나 통증이 너무 무서워요 라는 케이스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기증늑연골도 잘 썼을 때는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상담 오셔서 여쭤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기증늑연골에 대한 정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